챕터 8 한계를 넘어라. 제약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 맥북 디자이너 수잔 케어의 미소. 불편함이 에너지다. 한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 기회는 모서리에서 시작된다. 예산은 적지만 자유가 있다면 극복의 대가들. 제약 조건도 프렉스티스의 일부다. 빌 퍼트넘의 선택. 과한 자신감은 오만이 된다. 달 표면의 두께. 프랙티스 20개명. 우리는 담당자이자 책임자다. 인류학과 회의실에서 보낸 화요일. 줄 위에 서 있는가? 그저 기다리고 있는가? 196. 제약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 한계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킨들의 전자책을 아름답게 만든다거나 원하는 만큼 정교하게 전자음악을 만들 수 없을 때 그렇다. 시간이 없거나 주파수의 폭이 부족하거나 돈이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제약 조건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혁신이나 놀라움을 가져올 기회도 없다. PS 오디오는 세계 최고의 스테레오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대다수 제품의 가격은 경쟁사 제품의 절반 가격도 되지 않는다. PS 오디오의 상품은 대량으로 조립 및 제작되고 부품 또한 가격을 고려해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들이 없다면 PS 오디오는 틈새 시장에서 계속 경쟁해야 하고 자원을 추가하더라도 눈에 띄는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약 조건을 감수함으로써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 제약 조건이야말로 PS 오디오 제품의 토대가 된다. 창의적인 제품에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창의성이란 기존 제약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7. 맥북 디자이너 수잔 케어의 미소. 그래픽 디자이너 수잔 케어에게 주어진 건 1024개의 정사각형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32 곱하기 32개로 이루어진 간단한 격자망 그뿐이었다. 수잔 케어는 모든 종의 연필을 이용해 맥북의 특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사용한 모든 컴퓨터의 장치에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수잔 케어는 각 문자가 점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비트맵 폰트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작은 폴더와 페인트 브러쉬 그리고 스마트 장치를 사용할 때 나오는 스마일 페이스를 디자인했다. 누군가는 색깔이 부족하다거나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였던 수잔은 1024개라는 한계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중요한 작품을 만들 때 한계야말로 작업의 발판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198. 불편함이 에너지다.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REM은 기반이 탄탄한 인디밴드이지만 두드러지는 히트곡을 내지는 못했다. 10년간 공연을 다니고 나니 그들의 음악은 틀에 박혀버렸고 멤버들 역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기타 치는 게 조금 지겨워졌습니다. 잡지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기타리스트였던 피터 벅이 말했다. 저는 평생 매일 8시간씩 기타를 쳤거든요. 새 앨범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자 멤버들은 새로운 제약 조건을 부과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첫째 투어 공연을 다니지 않는다. 앨범 Out of Time을 녹음하던 해 REM의 공연 횟수는 24번이 채 되지 않았다. 베이시스트가 키보드를, 드러머가 베이스를, 기타리스트였던 피터 벅은 만돌린을 맡았다. 피터가 전자기타를 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우리는 곡을 달리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멤버가 말했다. 어쿠스틱 기타나 만돌린, 그게 아니면 무엇이든 그 악기로 곡을 만들면 전자기타로 만든 곡과는 전혀 다른 곡이 나옵니다. 다르게 들리는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스스로 몰아붙이는 대신 우리는 전자기타가 아닌 다른 악기를 위한 곡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약 조건을 없애는 건 쉬웠겠지만 그로 인해 생긴 불편함은 밴드가 원하던 에너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반은 2년 넘게 음악 차트에 올라 있었다. 199. 한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일. 이 책의 내용이 더 길었다면 좋았을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창작자의 첫 번째 본능은 늘려달라는 부탁이다. 그들은 더 많은 색깔, 더 많은 수단,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한다.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는 한계에 저항하려 할 때는 자유재량권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때 정말 마법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공중파 프로그램 작가가 케이블 방송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할 땐 그런 일이 생긴다. 케이블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영화 프로듀서가 신인 가수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하지만 정말 마법 같은 일은 라이브 공연장이나 재촬영이 어려운 장소, 특수효과가 없거나 초저예산이라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런 제약이야말로 작품을 만들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200. 기회는 모서리에서 시작된다. 상자의 밖은 춥고 어둡다. 그렇다면 상자의 모서리는 어떨까?
상자의 모서리라면 지렛대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 지점을 찾았다면 당신은 당신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쫓겨난 바로 그 장소에 도착한 것이다. 제약 조건을 변명이 아닌 기회로 바꾸는 일은 바로 그 모서리에서 시작된다. 201. 예산은 적지만 자유가 있다면. 몬티 파이튼 쇼는 제약 조건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방송 시간은 짧은 데다가 제작 시 예산은 매우 적었다. 코미디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쇼는 흑백으로 촬영되었고 사실상 프로그램 홍보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약들 덕분이었다. 몬티 파이튼 쇼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출연진이나 작가는 감독의 관리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다지 기대라는 걸 하는 사람이 없다는 바로 그 이유로 출연진과 작가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시리즈물 가운데 가장 흥행한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영화 세트와 의상 수준은 터무니없었고 영화의 결말은 편집실에서 만들어내야 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로 그 영화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예산을 많이 들인 영화일수록 정말 재미가 없다는 걸 당신은 눈치챘는가? 202. 극복의 대가들. 에세이스트 데이비드 세다리스, 영화감독 켄 번즈,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대가들이다. 이들은 각각 세트의 제약이나 방법의 제약, 예산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선택한 사항을 최대한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다. PBS는 전성기 시절 셰프 줄리아 차일드, 방송인 프레드 로저스, 화가 밥 로스, 장수인기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를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방송의 예산을 모두 합해도 주요 공중파 방송국의 프로그램 한 개 예산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약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성공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203. 제약 조건도 프랙티스의 일부다. 시간, 돈, 형식, 팀원, 신뢰, 재료, 스킬, 규제, 물리적 현상 유지를 하려는 힘. 우리는 이 제약 조건 가운데 하나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어떨까? 이런 제약들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가깝게 여기면서 창의성을 키워주는 존재로 봐야 한다. 제약 조건도 제약 조건과 잘 어울리는 법을 깨닫는 것도 프랙티스의 일부이다. 204. 빌 퍼트넘의 선택. 음향 엔지니어 빌 퍼트넘은 에코를 발명해 대중가요의 녹음 방식을 바꾸었다. 1947년 그는 욕실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두고 녹음 작업을 했고 Peg O My Heart 라는 히트곡을 만들었다. 과감하게 인위적으로 잔향을 만들어 레코딩계의 아버지 빌 푸트남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유명해지려고 잔향 효과를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변화시키려 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잔향 효과를 만든 건 그가 몸담은 작은 업계의 작은 구석이 그가 차이를 만들어 내겠다고 선택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소리가 울리다가 그친 후에도 남아서 들리는 소리. 우리가 일으키려는 변화는 사실 작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수면에 있는 물결처럼 파문이 있다. 하나의 음반, 한 번의 상호작용, 한 사람, 그거면 충분하다. 205. 과한 자신감은 오만이 된다. 세상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과실을 범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약속을 깨는 일이 이어진다. 과한 자신감은 오만이다. 당신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외과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과한 버스 운전기사도 되고 싶지 않다. 오만은 위험한 행동과 준비 미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고 프랙티스를 따르며 일해야 하는 것은 자신만만함을 가지려는 게 아니다. 그로 인해 초래될 위험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가 오만을 만드는 건 아니다. 자신을 신뢰할 때는 지킬 수 없는 약속에 인연을 하지 않고 실천 과정에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이다. 실은 지나친 자신감은 아직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몸을 숨기는 한 방법인 것이다. 프랙티스를 무시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흐트리지 말아라.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믿고 프랙티스를 꾸준히 지켜간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회복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206. 달 표면의 두께.
나사에서 달에 착륙한 다음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달 표면의 먼지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천문학자 토머스 골드는 달 표면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온 먼지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고 주장했다. 달 표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착륙할 수 없거나 그보다 더 최악의 경우에는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들에게 자신감이 비쳤다면 달에도 도착할 우주비행사가 깊숙한 먼지에 빠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폴로 11호를 발사했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 확인한 과정이 승리했다. 1960년대 중반 무인 탐사선 레인저와 시베이어를 달에 보낸 것이다. 탐사선을 보낸 이유는 달 표면의 먼지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 달 착륙선에 93cm 가량의 넓은 착륙 패드를 다리마다 달았다. 예측한 토양의 밀도에 비해 훨씬 넓은 크기였다. 이같이 프랙티스에는 위험을 예상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된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걸으며 말했다. 달 표면은 고운 가루예요. 발가락으로 집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전설적인 임무를 완수할 만큼 그 자신과 과정을 믿었다. 하지만 결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과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을 혼동하지 않았다. 207. 프랙티스 20개명.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 선택의 문제다. 확실한 보장을 추구하는 일은 피한다. 나 자신을 선택한다. 결과는 부산물이다. 만족은 뒤로 미룬다. 즐거움을 찾는다. 장르를 이해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 작품을 선보인다. 선보인 작품으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안심하려 하지 않는다. 두려움과 함께 어울린다. 그저 그런 작품이 되진 않을까 늘 고민한다. 새로운 스킬을 배운다. 변화를 만든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더 좋은 대중을 찾는다. 과정을 관리하는 상사가 된다. 자신을 믿는다. 이상을 반복한다. 208. 우리는 담당자이자 책임자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답할 책임이 있고 우리가 떠올린 통찰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조직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구와 회의할지, 아젠다의 어떤 항목을 다룰 것인지를 각자 결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목소리를 공유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설령 그게 불편하고 무서운 일이라도 말이다.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숨는 길을 택할 것이고 기회가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둘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는 당신 책임인 것이다. 209. 인류학과 회의실에서 보낸 화요일. 1983년 호텔리어 칩 콘리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당시 나는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학생이었고 처음 몇 주간은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우편함에는 자그마한 쪽지를 발견했다. 칩 콘리가 보낸 손편지였는데 나는 그때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나와 몇몇 사업가들에게 매주 만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며칠 뒤 그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인류학과의 회의실을 예약했다. 왜 하필 인류학과 회의실이었을까?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건 오직 이 모임을 할 때뿐이고 그러면 회의실에 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을 연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로 9개월 동안 우리 5명은 1000개도 넘는 회사를 만들고 윤곽을 그렸다. 우리는 결과물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프랙티스를 따르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특정한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게 재빨리 습관이 되었다. 결국 그 방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여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칩 코니는 계속 일에 매진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와 나의 경력은 그 방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가기로 그리고 그 여정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10. 줄 위에 서 있는가? 그저 기다리고 있는가? 작은 방울처럼 생긴 악기 카우벨 소리를 듣고 싶다면 전설적인 음반 프로듀서 브루스 디킨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코미디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방영한 유명한 꽁트에서 배우 크리스토퍼 워컨이 연기한 브루스 디킨슨은 티격태격하는 록밴드인 블루 오이스터 컬트 멤버들에게 공간을 탐험하라고 지시한다. 이 말을 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돌아다니지 않고 어떻게 공간을 탐험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겠는가? 브루스 디킨슨의 의도는 하기로 정한 일의 한계와 지렛대 역할을 할 자리를 의도적으로 찾으라는 것이었다.
하나의 가장자리에서 다음의 가장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가장자리 너머로 갈 수 있도록 말이다. 예술가 조지 페랑디가 말한 것처럼 계속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네, 그렇습니다. 일 뿐이다. 인생은 줄이에 있다. 나머지는 그저 기다리는 것뿐. 이 말은 고개사 닉 윌렌다의 아버지가 한 말이다. 당신은 줄이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가? 에필로그.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아주 오랫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만사가 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세상 일은 우리 각자 하기 나름이다.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는 어디에 있을까? 분노는 우리를 멀리까지 나아가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파괴한다. 질투로 시작할 수야 있겠지만 금방 사라진다. 탐욕도 좋은 수단 같지만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 즐거움까지 모두 앗아간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만 말이다. 우리는 호기심과 이타심 가지고 서로의 유대로 향하는 길을 선택해 나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예술의 토대이다. 예술은 우리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때 발판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이다.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전에 없던 문화와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준다. 마법을 거는데 필요한 재료는 모두 있다. 당신이 늘 가지고 있던 재료들이다. 이제 마법을 펼쳐 소동을 부려보자.